김태현의 정치쇼. 리얼돌. 그냥 리얼돌이 아니라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리얼돌. 뭐 리얼돌 뭔지는 다 아실 거고. 요거에 대한 대법원 판단. 자, 진짜 양변. 요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이 리얼돌과 관련된 판결 뉴스들이 여러 번 나올 때마다 저는 좀 새삼스러운 게 이 리얼돌이 처음 대한민국에서 이 문을 열어서 공식적으로 영업을 하려다가 제재를 맞은 장소가 과거에 신림동 고시촌이었어요. 신림동 고시촌에 문을 열었는데 신림동 야, 업자들이. 근데 이게 저는 왜 잊어먹지를 못하냐면 그때 이제 인형체험방이라는 식으로 광고를 뿌렸는데 그 부근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걸 들고 가서 인형체험방이라니까 엄마한테 놀러 가자고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들하고 이제 일부 이제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그 신림동 고시촌 조용한 고시촌 한복판에서 시위를 한 겁니다. 물러가라고. 그래서 저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그때 고시 공부할 때였어요? 네. 그 시위를 본 거지 인형체험방 가본 건 아니죠? 저는 궁금하긴 했는데 일단 시위를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겼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시신을 보는 느낌 같아서. 진지하게 생각해봤구나. 저 진짜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진짜 보고 싶었어요. 기자 정신이 있거든. 근데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뭐냐면 이게 2018년도에 수입 신고를 했는데 수입이 보류가 된 거예요. 보류한 이유가 이게 크기가 150cm 정도고 얼굴이 미성년자처럼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통관 보류를 한 거고. 딱 누가 봐도 이 모델은 미성년자 여자구나.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아니 이게 16살이 안 돼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다라고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관세법에 수입 안 되는 것 중에서 리얼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 여기가 이런 조항에서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거네. 그럼 그게 이제 법원에서 다퉈진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리얼돌은 요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다. 성인 리얼돌은 이제는 지금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저는. 성인 리얼돌은 어떤지. 성인 리얼돌은 사실 원래 처음에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 보류했었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보류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났고요. 그래서 뭐 여가부에서 그 리얼돌 제작 판매 수입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아청법에도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발의를 했어요. 아동 청소년 신체를 형상한 경우 특히 더 안 된다라고.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 그 부분이 통과되지는 않은 거죠.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성인 리얼돌은 대법원에서 관세법에 있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다. 수입할 수 있다는데 미성년 리얼돌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나쁜 물건이다. 그렇죠. 수입하면 안 된다. 요거구나. 이건 근데 단변. 대법원에서 성인하고 미성년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 리얼돌을 지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미성년자를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성년의 리얼돌과 미성년의 리얼돌은 이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그 정도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미성년 리얼돌이 얼굴만 미성년처럼 생긴 게 아니라 신체적인 특징도 성인과는 좀 다른 미성년의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미성년의 그리고 리얼돌의 원래 그 목적, 그 물품의 목적을 봤을 때에는 그러면 결국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잠재적으로 실제 아동에게도 성보조로 나갈 수도 있는 여지를 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인을 본뜬 리얼돌과 미성년을 본뜬 리얼돌은 사회적인 해악의 정도가 아예 다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한 겁니다. 자, 일단 뭐 미성년 리얼돌 금지하는 거는 대부분의 청취자분들 동의하실 건데 문제는 저 성인 리얼돌이거든요. 형제 대법원 판단은 합법인데 앞서 백변 얘기한 대로 여가부나 이런 곳에서 법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막 공청회도 하고 찬반 경론이 펼쳐지는데 어떨까 이거? 성인 리얼돌 이거 누가 말씀해 주실까? 글쎄 이게 통관 보류 사회에 아까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을 내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1, 2심 그러니까 법원에서 성인 리얼돌 같은 경우를 통과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 풍속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알 수 있게끔 했을 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이 뭐 이게 공개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생활 쪽에 더 가깝다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 이걸 통과하라고 한 거거든요. 성년 리얼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안에서 혼자 가지고 있는 거니까 풍속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그래서 뭐 걸어놓고 전시하거나 이런 용도로는 금지를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것까지 아마 막을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법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무슨 인형방 뭐 이런 게 학교 그거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말을 좀 아끼시네요. 우리 좀 그거 해야 돼. 살롱 주제. 그래요. 양명렬님 지난주도 보내주신 분인데. 양씨 가문의 자랑. 정치 최고의 코너. 양절의 살롱주지. 일주일 중 초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일지 기대됩니다. 지열이 형님, 킹왕짱. 혹시 사촌 동생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면서? 열자가 저희 돌림자예요. 실제로 돌림자예요. 열자가. 그럼 맞네. 동생님 집안분. 반갑습니다. 예. 양명령님 고향이 어디신지 저 순천입니다. 그러면 전 집안분인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양명렬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살롱드지.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자, 양모여사. 네. 오늘 들고 나온 그림은요. 에드가 드가의 무대 위의 무희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눈에 익은 그림이실 텐데요. 알아. 요건 나도 알아. 난의 모네 드가 인상파 화가들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드가 이름도 멋있어요. 왜 인상파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날씨가 좋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맑은 하늘을 파랗게 그려낸다고 우리가 말할 때 날씨가 좋다 이런 느낌까지 살리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 참 낯빛이 좋아 보여. 누군가 빛이 나. 이게 실제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 느낌까지 화폭에 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네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건 모네인데 그래서 변화하는 빛의 형상을 집중했었던 거고 오늘 들고 나온 드가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이 드가가 유명했던 건 발레리나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발레리나의 역동적인 동작에서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화가인 거고 그래서 발레리나 말고 또 경주마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리얼돌과 관련해서 들고 나왔냐면 리얼돌과 관련 이 드가가 활동했던 19세기의 프랑스 파리에서 이 발레리나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레리나가 아니라 굉장히 하층민 소녀들이 생계를 위해서 했던 그런 활동이었어요. 글자 그대로 무희였고요. 그래서 사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어떤 성적 대상으로도 많이 이 소녀들이 쓰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래서 드가의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물론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뜬금없이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나와요. 진짜 저 뒤에 보면 심지어 나무 뒤에도 쳐다봐. 네, 얼굴은 안 보이는데 딱 보면 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검은 옷의 사내가 있죠. 그리고 이 무희 날아갈 듯이 춤을 추고 있는 무희를 보면요. 초크라고 하죠. 목에 끈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끈이 이 신사를 향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종속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10대 소녀를 바라볼 때 누군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무희처럼 예술을 하는 것으로서 바라보지만 또 누군가는 이 검은옷의 사내처럼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리얼돌을 금지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미성년 리얼돌을 이렇게 허가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10대 소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금지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한편은 이제 드가가 아까 인상주의라는 얘기를 왜 굳이 설명을 드렸냐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리얼돌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근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버추얼 모델들이 광고 시장도 점유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더 발달된 형태의 리얼돌 내지는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개발된 것들도 연결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될까? 과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생기를 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그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과연 생명을 느끼는 것일까? 아무튼 저는 그런 고민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누군가는 리얼돌이라고 하는 무생물에서 그런 어떤 가장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된다고 하는 성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됐는가? 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경계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허은서님 살롱드지 할 땐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자꾸 너무 끼어드니까 바로 문자 오잖아. 말 안 하려고 지방방송 꺼 이제. 이 문자 보자마자 껐어 그냥 바로 지방방송. 나 조용하고 입 딱 다물고. 야 근데 야 잠깐 이수연님 그림이 너무 슬퍼요. 발레리나가 그런 대상이었다는 게 하고 앤드류 김님은 그림 보니까 남자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상상이 가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앞에서 이 그림을 예술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의를. 양 변호사 정말 형 정말 대단하다. 아니 왜냐면 사실 이 그림 보고 이런 거 쳐봐놨지 사실. 나 발레리나 멋있다 이거잖아. 그냥. 발레리나만 봤지 내가 무슨 뒤에 남자가 있는지 봤겠어요? 발레리나만 보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 시각이에요. 이 리얼도를 가지고 이 말도 외워도 하지도 못하겠어.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행위와 연결시켜서 AI 시대까지. 근데 저는 양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리얼돌의 사건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전 두 분이 떠들 때 전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의 자유는 스스로 제한할 때 향유할 수 있는 걸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꼭 그렇게까지 벌어야 되는가? 리얼돌 미성년자 리얼돌까지 팔아야 되는가? 이 생각을 제가 아까 이제 양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한번 해봤습니다. 단변은 양변의 수준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백변이랑 저는 멀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롱드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신상변 시대도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